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9월 9일 이종술의 특수경매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 이 교재를 만들면서 실수로 20년이라고 만들었는데 20년이 아니고 23년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이 추천 물건 강의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과 토요일, 금요일날은 3시부터 5시, 야간에는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토요일날은 3시부터 5시까지 해서 추천 물건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달에 2번씩 하는 거. 여기 요 교재가 특수경매 입문 부동산 소송이다 소송 경매다 이 네 개는 매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와 7시에 하고 있는데 이 교재는 제가 특수 물건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게끔 되면은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네 권은 한 200대 정도의 특수경매 물건을 팔고 빠져나왔던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듣고 이것도 듣고 추천 물건도 듣고 같이 들으면은 이거를 낙찰받았으면 어떻게 팔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특수경매 입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 권을 가지고 한 달씩 강의하는 것을 4개월 과정인데 추천 물건 과정은 입학을 하게끔 되면 1년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같이 1년을 수강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즉 이 화요일 날 이 특수경매 강의를 하는 것은 추천 물건을 낙찰받아서 팔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보조의 실전 사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장소는 선릉역 5번 출구에서 역삼방향 직진으로 한 200m 올라오시면 아남타워라고 저기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 14층 14호입니다. 언제든지 문의는 010-4444-2069로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첫 번째 물건을 제가 한번 보시겠는데 오늘 물건을 한 20개를 골랐는데 제가 아파트를 많이 고르지 않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한 2개를 골랐고 그 다음에 이 토지가 한 3개를 골랐고 지분이 한 3-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매 물건으로 건물 매각채에 토지만 나온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한 20여 개를 골랐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4.3단데 이거는 임의경매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곡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층 204호입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조금 낮습니다. 낮은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감정 가격이 6억 8천이 3억 3천4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항력도 있는 것도 없고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인천에 먼저 왜 그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인천에서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쪽이 조금 거래가 뜸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49%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저는 경매로 나오는 물건을 가격을 질러서 사는 것은 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한 가격에 한 60%에서 65% 정도 사이에 입찰에 들어가시면서 마음을 나는 오늘 낙찰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러 간다. 근데 낙찰 받으면 좋고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고 항상 제가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 경매의 부동산 투자는 버스를 놓치면은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입찰을 하라고 저는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49%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지르지는 마시라 하는 걸 제가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이번은 충청북도 충주시 신림면 화성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다 만약에 어떤 분이 너 공장 가질래, 빌딩 가질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공장을 갖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면서 그 인터넷과 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거래를 하는 것을 그 가서 사지를 않고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창고와 공장이 앞으로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공장인데 2,482평의 공장이고 땅이고 그다음에 1,395평의 이 공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봤더니 공장을 짓다가 준공을 내지 못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하고 그리고 건물과 땅을 같이 경매를 집어넣는다. 공장도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처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처분인데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가처분이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가처분은 말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렇게 잘못 생각하시는데 가처분은 선순위로 돼 있어도 말소가 될 수 있고 후순위가 됐는데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거기에 뭐 등기부등본이나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팔지 말아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인 경우에 말소되는 경우에는 가처분 기간이 3년이 이상 됐을 때는 제척 기간에 의해서 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가처분인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배당으로 받아 가지고 갈 수 있다든지 했을 때는 후순위에 있는 가처분도 말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가처분은 왜 가처분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그 뭐 등기 이전에 대한 가처분인지 뭐 이런 걸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말소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가처분을 여기 뭐 여기 기술보증기금에서 피보전거래에서 가처분 해놨죠. 근데 이 가처분을 가지고 판문을 가지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랬죠? 소유자가 여기 보면 임의경매를 누가 신청했죠?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청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는 건물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건축 허가는 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무슨 식품 제조 공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더니 식품 제조 공장인데 그 제조 공장에 있는 그 기계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 준공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담당자가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정희 사장님, 네. 여기 건축물 관리자는 안 내준다 되고 건물 등기부등본 있죠. 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자는 뭐에다 사용하는 거죠?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져야지 건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죠. 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을 먼저 만들어야지 등기부등본 만들어주지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관리자가 없으면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자장을 건축법에 의해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규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규제를 하는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건축물 관리자를 안 만들게끔 되면 팔거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등기부등본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건축물 관리자가 없으니까 규제받을 일은 없죠. 팔거나 사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을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을 바꾸는 겁니다. 공장 용지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우리는 건축물 관리장에게 고쳐달라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막바로 등기소에 가서 내가 건물을 사지 않습니까? 사면은 그때 그 등기소에서 건축가에다가 그 건물을 누가 샀다고 해주면 그때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만 건축물 관리장이 우선이 되지 짓고 나면은 건축물 관리장은 우선이 아니고 등기부 등본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를 삼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뭐가 있냐면은 공사대금 2억, 3억 6천, 4억 3천, 6억 3천, 5,700, 5,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5억 정도가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유치권이 뭘 보고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그러죠? 유치권이 뭡니까?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경매가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하죠? 압류부터 먼저 하죠. 압류 이후에 점유는 무효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압류하기 전에부터 점유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갔더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권이 이럴 때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 가격이 얼마예요? 40억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어? 10억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건 게 왜? 건축물을 관장을 못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은 제가 권리 분석을 해서 봤을 때 가처분 있는 것도 리스크가 있는데 제가 권리 분석했을 때는 그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투자를 권하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두 필지로 돼 있고 건물이 세 동이거든요. 이제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딱 있고 옆 주변에서 이렇게 공장이 같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임야하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아직 그 준공이 나서 이거를 가지고 지목을 그 공장 용지로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자는 가져가야지 바꿔주거든요. 건축물 관리자이 없으면 안 바꿔줍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등기부 등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임야라고 하더라도 대체 산림 조성비와 개발행위 허가는 다 받은 것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공장 용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충주 인터체인지 근처에 있는 겁니다. 위치 자체도. 그러다가 또 여기 보면 평택에서부터 제천까지 있는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이게 내부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빔으로 해서 기둥 하나 없이 다 있는데 다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는 지금 정식으로 기계가 들어오지 않고 건물이 준공이 난 게 아니라 기계 설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준공을 안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조 공장이거든요. 제조 공장으로는 아마 이거를 대체 산림 조성비나 이런 걸 낸 거를 특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조업을 해서 그런 기계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건축 준공을 안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이 공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할 때는 그 특혜를 받은 거를
도로 토해내야 됐는데 그 특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보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과 개발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신규로 해서 창업을 해서 공장을 지었을 때는 뭘 안 되냐면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산지전용 부담금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으로 다 만들어 지면은 뭐 임야에서 공장 용지를 바뀌게 되면은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는데 그 개발이익 환수금을 면제를 해주는 걸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더 특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그거를 내가 내고 용도 변경을 해서 건축 준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해서 그 기계를 들어와서 정식으로 그 제조업으로 공장을 해서 그대로 다시 허가를 내도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준공은 안 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조업 말고 나는 제조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여기 충주시에 가서 여기가 무슨 허가를 어떻게 받았고 기계가 무슨 기계가 더 들어와야지 준공을 내주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공장은 상당히 잘 지었어요 보니까 새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차를 대갖고 여기서 뒤지고 내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공장입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806에서 강원도 강원특별자치 동해시 바란동에 210분의 35 지분 매각입니다. 12명 중 1명의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여기 거주하고 있고 이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의 빚이 강제경매로 해서 2,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 2,10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2,100만 원 갚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거를 갚게끔 되면 우리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잔금 낼 일이 없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취하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다시 경매를 집어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취하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문제가 없이 그냥 몇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만약에 취하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잔금을 내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잔금을 내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고 나한테 수익이 다시 올 때까지는 2년 반 정도가 걸려요. 2년 반 정도가 걸리는데 여기 1,800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천만 원을 2년 반 투자를 해놨고 나서 2년 반 후에 4, 5천만 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대지가 2필지고 전이하고 답이 1필지씩 있어서 4필지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전부 다 채무자 전미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상속자가 이렇게 많죠. 근데 원래는 보면 정식 상속자가 210분의 35예요. 210분의 35, 210분의 35, 210분의 35예요. 그러면 210분의 35가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는데 말고도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210분의 7이 있죠. 이 7은 제가 보기에는 상속자의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210분의 15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재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삼촌이 갖고 살고 계시는 부동산에 자 이거 뭐 210분의 10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슨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장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거를 나가라 그러겠어요? 돈을 달라 그러겠어요? 아무 행사도 못하고 있고 그냥 그분이 백국견이라는 분이 그냥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2,100만 원이 지금 강제경매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56년생이시면은 아직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 아니죠? 60한 7세 되신 분인데 뭐 이렇게 이 무덤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자식들이 같이 살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자 한번 보시게끔 되면 땅이 이런 땅이 하나가 있고 대로변 옆에 잎에서 이런 땅도 있죠. 요거는 하나는 여긴 답이고 이건 전입니다. 이건 맹지지만은 이거는 대로변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끔 되면 대지인데 이렇게 뭐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땅만인데 여기는 뭐가 있죠? 건물도 있죠. 그럼 우리는 네 개를 가지고 하나씩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끔 되면 내가 2천만 원 투자했더라도 돈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파는 거에 지분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투자해놓고 이 집 파는 거에 5분의 1, 아까 대지 파는 거에 5분의 1, 그 다음에 2차선 대로변 옆에 있는 전 파는 거에 또 5분의 1, 또 맹지 파는 거에 5분의 1, 그걸 계속해서 받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2천만 원 정도는 투자해 놓는다면 크게 내가 2천만 원 거기다 투자해놓고 한 2년 반 걸린다고 하더라도 아쉬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고 원래는 이분이 여기서 그대로 거주하고 사시려면은 아까 2,100만 원을 취하를 시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취하를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한 달 안에 끝나고 취하 동의서 찍어주고 취하 동의서 할 때 몇백만 원 받고 그냥 우리 잔금 안 내고 입찰부지금 도로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면 찾아가고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1416입니다. 충청남지 송산면에 보면 대지 두 필지고 전이 한 필지인데 전 한 필지가 약 8평밖에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7.86평이죠. 7.86평이다. 요게 8평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요 한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 상태에서 농사를 짓게끔 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지 취득을 발급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삼지 않고 8평 농지를 가지고 농사 안 짓는다고 안 질까봐 농지증을 안 해주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농지위원회에서라도 8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에 옛날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주택이 있었는데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멸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땅에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건물 주인이 멸실을 해야 되는데 땅 주인도 멸실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줍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멸실을 할 때는 내가 직접 집을 부실 때는 네가 왜 내 집 부셨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다른 사람이 부셔 놓은 거고 나는 멸실 신고만 하기 때문에 나에게 경제적으로 압력을 하는 건 없다는 게 서류상으로만 멸실 신고를 하면은 땅 주인도 멸실 신고를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3억 1,8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억 9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삼거리 이렇게 코너에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위는 주택으로 쓰고 밑에는 상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보면 세 필지인데 요게 전이고 요거와 요거가 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 학교가 이 앞에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죠. 여기 보면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를 넓히려고 이만큼 잘라놓은 거예요. 이건 우리는 요걸 사는 것이지 여기까지 사는 건 아닙니다. 아, 그 도로 지금 도로 도로를 하려고 이렇게 넓혀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른 것이 여기 입구를 여기 보면은. 개인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는 것이 보면 여기까지 받는 것이 이 도로 위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예요. 보면 이렇게 이 도로를 잘라 이렇게 가각을 저쪽 자르고 이렇게 가각을 지어놨잖아 이렇게. 아, 이 도로 부분은 괜찮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도로라 이런 뜻입니다. 보면 자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든 여기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보게끔 되면 로드뷰를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된 건데 여기 도로가 여기까지 넓혀진다 이런 뜻이죠. 그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진입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있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그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건물 등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멸실을 하고 건축 멸실만 해놓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매매해달라고 내놓으면 팔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이 약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면으로 절대 기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낙찰 받으면 좋고 낙찰 받아서 좋으면 돈이 되는 거고 질러서 받으면은 돈은 낙찰을 받아서 돈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잖아요.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제가 소송을 했든지 도로를 만들었든지 이런 거를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었고 그거를 실전 사례를 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래 네이버 블로그가 제목이 이종실의 특수임을 뗐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그런데 블로그 못 찾아가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쳐봤더니 원래 이종실의 특수임은 워낙에 많아갖고 도대체 블로그 제목인지 강의 제목인지 뭔 제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블로그를 부동산 투자 마술사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자 마술사 치면 이 블로그가 딱 뜨기 때문에 네이버에 블로그 명해갖고 부동산 투자 마술사 치게끔 되면 바로 이게 뜹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분 매각이든지 건물 철거와 지조 소송이든지 그다음에 도로를 막았을 때 소송하는 것을 제가 실전 사례로 거기다 처음부터 소장서부터 판결문까지 전부를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십시오 해도 어떤 분은 제가 경험 삼아서 나홀로 소송을 인터넷으로 나홀로 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은 여기 들어가면 그 전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나홀로 소송하실 때 하면 되니까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부동산 투자 마술사를 치고 들어오시면 내용이 다 있다.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